노후의 가장 위험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금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요즘 진짜 위험한 노인은 이것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공짜에 익숙해진 노후, 일에서 완전히 손 놓은 노후,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줄 거라 믿는 노후. 오늘 만난 어르신은 땅만 10만 평 가까이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일 강하게 말한 게 이 말이었습니다. 공짜밥 찾아다니는 노후, 그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말 왜 나왔는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돈 이야기 아닙니다. 노후 태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7입니다. 그 나이를 듣는 순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많이 힘드시겠구나. 생활이 빠듯하시겠구나.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58년도에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 중학교도 못 다니고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장사로 자리 잡은 분이었습니다. 짜장면집, 식당 여러 번 망하고 여러 번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수십 년을 일했습니다. 결국 종로 한복판에서 100평 넘는 가게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강원도, 포천, 강화도까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부자 노인에 가까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공짜밥입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서 복지가 필요한 분들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어진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짜 밥 준다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공짜를 비판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말한 건 노후의 태도였습니다. 일을 내려놓고 하루를 공짜에 맞추고 자기 삶의 리듬을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노후는 천천히 무너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분이 연금 하나 없이도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돈이 있어도 노후가 편하지 않은 이유,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국민연금도 없습니다. 기초연금도 안 받습니다. 그럼 보통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럼 불안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병원비나 생활비는요? 그런데 이분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은 벌어놨으니까 불편한 건 없어. 이 말이 허세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온 말이 이 인터뷰의 핵심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야. 사람이 어디에 맞춰서 사느냐가 문제야. 이분은 평생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오늘 뭘 할지 스스로 정하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후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돈이 떨어질 때가 아니라 이런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할 일이 없는 날, 그래서 공짜 주는 데를 기다리게 되는 날, 그날부터 사람은 자기 시간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짜 밥을 먹으러 시간을 맞추고 줄을 서고 그 하루가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면 어느 순간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제도가 된다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일은 해야 돼. 아무리 못해도 70까지는 몸을 써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일은 회사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루에 내가 움직일 이유가 있고 내가 쓸모 있는 자리가 있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구조, 그게 노후의 생존선이라고 이분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짜밥을 욕한 게 아니라 공짜에 맞춰서 삶을 설계하는 태도를 경계한 겁니다. 이제부터 왜 이런 태도가 요즘 노후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르신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딱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하고 다니느냐 안 하느냐가 노후의 얼굴을 완전히 갈라놨다는 겁니다. 공짜밥 찾아다니는 삶, 지원금만 쫓아다니는 삶, 나라에서 뭐 안 주나, 동사무소에서 뭐 또 안 나오나,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다니는 순간 사람이 제일 먼저 잃는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스스로를 공짜에 맞춰버리는 순간부터 삶의 자세가 무너집니다. 아까 10만 평 땅 이야기한 어르신, 그분이 돈이 없어서 공짜밥 비판한 게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아직 움직일 수 있는데, 아직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스스로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짜밥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 숫자가 장난이 아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그 생활에 익숙해지면 일할 생각, 움직일 생각,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천천히 사라집니다. 처음엔 잠깐 도움받는 거지 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일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노후는 사는 시간이 아니라 버티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이분들이 말하는 핵심은 지원받지 마라가 아닙니다. 받아야 할 건 당연히 받아야죠. 기초연금, 의료 혜택, 교통 혜택, 이건 권리입니다. 문제는 태도입니다. 지원금을 중심에 두고 사느냐, 내 삶을 중심에 두고 지원은 보조로 쓰느냐, 이 차이가 노후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이 어르신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한다. 큰일 아니어도 됩니다. 돈 많이 벌 필요도 없습니다. 농사든 관리 일이든 소소한 장사든 몸을 쓰든 머리를 쓰든 내가 여전히 역할이 있다는 감각이 노후를 사람답게 만듭니다.
이 감각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늙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아니, 말은 좋은데 요즘 세상에 뭘 하라는 거냐고.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일자리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 어르신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의외로 답은 단순합니다.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계속 나를 쓰느냐입니다. 아까 나온 분들 보세요. 땅이 많았던 분도, 연금이 나오는 분도, 연금 하나 없이 사는 분도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망가진다. 이 말이 그냥 정신론 같죠. 근데 실제로 노후 문제의 핵심은 통장 잔고보다 생활 구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 가야 하는지, 누굴 만나야 하는지, 오늘 내가 할 일이 뭔지, 이게 정해져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뭐 하지, 밥은 어디서 공짜로 나오지, 시간이나 때워야지, 이 생각부터 드는 순간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 제목이 이것 하고 다니지 마세요인 겁니다. 바로 공짜 중심의 생활입니다. 공짜 밥, 공짜 지원, 공짜 혜택, 이걸 생활의 중심으로 두는 순간 노후는 점점 쪼그라듭니다. 지원은 도구여야지 정체성이 되면 안 됩니다. 받을 건 받아야 합니다. 연금도, 의료 혜택도, 교통 혜택도. 이건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걸 받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감각, 이걸 반드시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하루 2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관리 일이든 텃밭이든 동네 봉사든 가게에서 잔심부름이든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있는 노후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분들이 제일 오래 건강하게 사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꼭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움직임을 멈추는 겁니다. 오늘 나온 어르신들, 땅이 많든 적든 연금이 있든 없든 결국 삶의 태도는 하나로 모입니다. 나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다. 이 생각을 놓지 않는 분들은 노후가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있어도 끌려다니지 않고 공짜가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 할 수 있는데, 아직 움직일 수 있는데 스스로를 받는 사람으로만 규정하는 순간 노후는 급격히 작아집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돈 얼마를 버느냐보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보십시오. 작은 약속 하나면 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내가 할 일 하나만 정해두는 것, 그게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보험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었다면 댓글에 딱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아직이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강한 선언이 될 겁니다.